감성인형 감성주택. 네, 이제 안성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요 현장이에요, 그쵸? 지금 그러면은 지금 외벽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떤 공사 과정인가요? 지금 여기 안성에 있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초 공사를 한 다음에 골조 공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안에 이제 설비랑 전기 공사까지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지금 이제 안에 원래 그리고 나서 이제 안에 이제 방통 공사라고 바닥 미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공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겉에 외부에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일단 포인트로 세라믹 사이딩 먼저 전면에 좀 작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우드 강판이라고 해서 이제 그 나무 모양의 나는 이제 그 강판 재질을 제가 거기까지 해놨고요. 그리고 현재 스타코를 위한 또는 파벽을 붙이기 위한 하지 작업을 시멘트 보드로 전부 다 마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시멘트 보드 위에 조인 부분에 조인트 이제 미장을 통해서 그걸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전체 미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스타코로 이제 마감 미장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여성분들은 무슨 소린가 싶으신다라고 생각하면 그 컨실러 바르는 거, 컨실러랑 프라이머 발라서 얼굴 매끈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바르는 거,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작업 지금 보시면은 저기서 이렇게 여기 조인트라고 말씀하신 여기 가로로 줄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여러 여성분들 여드름 자국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이렇게 싹싹 발라서 표면을 예쁘게 우리 왜 이제 어쨌든 피부 상태가 좋아야지 이게 파운데이션도 이게 잘 올라오는 것처럼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멘트 보드와 시멘트 사이에 이제 그 사이가 이제 제가 일부러 2, 3mm를 끼워 놓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온도의 수축 팽창은 많이 없는데 습도의 수축 팽창이 있다 보니까 딱 붙여놓으면 서로 밀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여기를 지금 메꿔 놔서 빤빤하게 지금 만들기 위한 주름살을 없애기 위한 작업들을 해놨잖아요. 근데 오히려 나중에 너무 딱 붙여놓으면 이 주름살이 아니라 거꾸로 역으로 더 튀어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 3mm를 띄워놓고 그 위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을 좀 예쁘게 좀 네. 그런데 지금 방통 못 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같이 오면서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들어오는 길이 1톤 트럭까지 나와서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그 이상 큰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아까 저희 파주 현장에서 봤던 그런 펌프카 이런 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를 쏴줘야 되는데 걔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리어카 저 현장에 있을 때 안 되면은 현장에서 현장 비빔 해가지고 막 리어카로 끌었는데 그렇게 하나요? 처음부터 좀 공간이 좀 좁긴 해서 펜스가 있기 전에도 약간 소음반을 좀 해야 되는 느낌이 있어서 운송비가 좀 많이 들긴 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것조차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1톤 차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뭐 5톤 차가 들어올 거를 여러 번 나눠서 우리가 자재를 받아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다음 공정에 들어갈 레미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는 이제 그 다음에 내부 공사는 이제 멈춰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맨 처음에 건축주님께서 그런 부분을 다 해결을 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아직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땅 주인분과 이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길을 내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부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사실 그 콘크리트로 짓는 건축물만 계속 관리를 했지 목조주택은 완성된 것만 봐봤어요. 이렇게 시공 중에는 저는 처음 와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확실히 콘크리트로 짓는 거랑은 좀 여러 가지 공정 부분에서도 좀 다른 게 많더라고요. 좀 특징적인 거 좀 몇 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특징적인 것들이 이제 골조 자체가 이제 목조로 되어 있는 걸 목조주택이라고 하고요.
목조주택의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하다못해 우리 전통 한옥도 있고 일본식 이제 중목 구조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 최근에 넘어온 이 현재의 구조가 경량 목조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둥과 기둥이 이제 있고 그 위에 올라가는 이런 구조식을 전부 다 우리나라 한옥이라든가 일본식 중목 구조가 기둥과 보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북미 캐나다에서 넘어온 현재 경량 목조주택의 구조는 플랫폼 구조라고 해서 기둥이 셋 기둥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스터드라고 하는데 셋 기둥이 많이 들어가서 그 위에 이제 셋 기둥들이 많으니까 이 마감 자체가 좋은 점은 못이 들어갈 수 있는 못바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규격화되고 약간 모듈러된 듯한 자재가 다 모듈러된 듯한 느낌으로 저희가 뭐 간격도 16인치, 24인치 간격으로 벌려서 하는 이유가 합판도 8피트로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합판도 딱 됐을 때 처음과 끝이 따로 제대하지 않아도 사이에 딱 들어가고 예, 그렇게 모듈러화된 어떤 자재들로 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 국제적으로는 지금 미터가 가장 이제 표준화된 이제 치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목조주택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인치, 피트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인치, 피트 단위로 자재가 다 생산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외워야 또 현장에서 또 의사소통도 잘 돼요. 건축주님, 예비 건축주님이나 건축주님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일단 공사 일정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제 공정표를 작성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겠다라는 예산 공정표를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공정대로 모든 게 다 착착착 일어나는 일은 100% 맞아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거의 그 골조에 맞게끔 순서가 흘러가고 공정이 그거에 맞게끔 흘러가지만은 항상 어떠한 변수에 부딪히다 보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변경이 되고 한 것들이 약간 프로그래밍 하듯이 어떠한 조건값을 만났을 때 이 조건이라면 A로 가라, 이 조건이라면 B로 가라 라는 느낌들의 어떤 그 순간순간의 변수에 대처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건축주님들이 당장 뭐 내일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되느냐, 며칠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분들도 그런 어떤 마음이나 그런 느낌은 알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말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100% 이렇게 들어가진 않는다. 그래서 항상 뭐가 됐든 간에 여유를 가지고서 해주셔야지 여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될지 솔직히 몰랐던 거죠 처음에.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너그러이 좀 봐줄 수 있는 마음의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와닿는 내용이고 이게 건축 현장은 야외에 있잖아요. 인테리어가 들어가면 이제 실내에서 하니까 괜찮은데 야외에 있다 보니까 그런 천재지변과 그 날씨 이런 영향 되게 많이 받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건축주님들께서 조금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집을 이렇게 기다려주시면 더욱더 저희가 힘을 내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안에 잠깐 소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네. 그 콘크리트로 지은 그런 건물의 내부 과정하고는 딱 다른 게 보여요. 딱 보여요. 친환경적인 네. 느낌이 네, 또 컬러가 들죠? 이게 회색빛이 아니고 약간 이 목조 나무에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있는데 일단 좀 가장 큰 차이점 좀 몇 개 찝어주세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은 보다시피 목재로 된 것들이 이 구조체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석고보드든 합판이든 치게 되면 바로 이 자리에서 피스로 다 마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더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콘크리트 주택은 거기다가 또 얇은 나무로 이런 모양으로 또 이제 그 가벽을 또 만들어 주고 나서 합판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아니면은 거기다 떠발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멘트나 이렇게 본드 같은 거를 넣어서 거기 콘크리트에다 이렇게 붙이는 그런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타일 빼놓고는 나머지 다 건축공사예요. 건축공사와 습식공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습식은 물이 들어가 있는 몰탈, 본드 이런 것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기초는 습식이죠. 네, 기초, 방통, 습식인데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건식공사로 하고 있다. 라는 게 좀 차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보면은 나무라는 것은 나무의 구조는요. 목조는 목재와 철물 그 두 가지가 이제 말 그대로 이 구조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못도 철물이거든요. 철근 콘크리트조는 철근과 콘크리트 네. 두 가지가 있고 목조는 목재와 철물 그게 없으면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으로도 받고 요 위에 보면 여러 가지 행거 철물로 해가지고서 요 보시면 요 행거 철물로 전부 다 탄탄하게 고정을 해서 이 하중에도 끄떡없게끔 그리고 또 좋은 장점이 하중 분포가 잘 돼요. 아. 예. 그래서 어느 한 군데서 힘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힘이 다다다다닥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서 어디 한 군데서 지진이 나도 콘크리트 주택은 어디 깨져 갖고서 철근이 약간 휘기 시작하면서 하면 붕괴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목조 주택은 흔들흔들 하다가 그대로 서 있는 게 탄성이 좀 있는 그렇죠. 거네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힘이 퍼지니까 힘이 여기서 힘을 받으면 네네. 이리로도 보내고 이리로도 보내고 네, 이리로도 요렇게 보내고 쭉쭉쭉. 다 이어져 있어요. 힘이. 네네. 그래서 얘는 약간 이렇게 흔들려도 끄떡이 없지만 콘크리트는 거의 라멘식이라고 그러죠. 네. 딱 일자로 돼 있는데 어디 한 군데가 탁 파기 시작하면은 그 중에서 힘 제일 많이 받는 데가 또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힘을 전체적으로 이제 분산시키는 건 좀 취약하다. 네. 하지만 목조주택은 또 가볍기 때문에 자중이 많이 무겁지가 않다.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그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단점이라고 보여지는 것들,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은 이제 화재가 났을 때 다 탈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 때문에 직관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이제 취약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불이 나면은 목조주택이든 콘크리트 주택이든 위험한 건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쵸? 내부에 있는 것들이 타기 시작해서 불이 나는 거지 콘크리트에 불이 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네네네. 예.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불연제로 다 마감을 하게 돼 있거든요. 불연제 속고부도 투피를 다 쳐서 하기 때문에 안에까지 불이 번지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안에까지 불이 번지려면은 엄청난 큰 불이 나야 돼요. 보통 이제 그 석고보도 투피로 했었을 때 800도씨에서 30분을 버틴다고 하거든요. 아. 예. 근데 만약에 800도씨다가 어느 정도 온도냐면은 철근이 녹는 온도. 철근이 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콘크리트 주택 무너져. 그렇죠. 예, 무너져요. 예.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예, 무너져.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불이 나면은 콘크리트 주택은 붕괴가 되고 목조주택도 목조주택은 전소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큰 불이 아닌 이상은 위험한 건 똑같다. 근데 직관적으로 느낄 때는 야, 불 나면 홀랑 다 타겠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는 뭐 장단점은 않다. 아직 업계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와보시면 요게 이제 이 정도 벽체를 저희가 2x6 부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목조 주택에서는 외부를 전부 다 2x6로 사용하고 있어요. 2x6는 2인치와 6인치의 이제 그 공칭 치수를 읽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쪽은 1인치 반, 1인치 하프, 1인치 2분의 1인치라고 얘기하고요. 이쪽은 5인치 반이에요. 아, 네. 반인치씩 빠지는데. 반인치씩 빠져요. 그러니까 얘부터 얘보다 작은 애들은 다 반인치씩 빠지고요. 아하. 얘보다 다 커지는 것은 3쿼터씩 아하. 빠져요. 처음에 이 제재를 할 때는 그 치수로 제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줄은 게 아. 하프 인치가 줄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미리로 환산을 하자면 140mm고 여기가 38mm다. 이걸로 이제 외벽을 많이 쓰는데 네. 저희는 2x8 그러니까 184mm가 되겠죠. 이거 예, 훨씬 두꺼워요. 예, 훨씬 두껍죠. 예. 요걸로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으로 이제 시공을 해드려요. 예, 이제 원하시면은 6로도 해드리고 원하시면 8로 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추가 비용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장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얘는 이제 그 크게 하다 보니까 뭐 벽 두께가 이제 두꺼워지겠죠. 네. 두꺼워지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이런 데를 뚫고서 이제 저런 어떤 전기선들이 갔을 때도 단열재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6는 또 6 나름대로 또 저희가 더 촘촘하게 가기 때문에 튼튼하고 안 튼튼하고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6로 많이 하기 때문에 다 어떤 게 뭐 좋다 나쁘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건축주님이 원하는 걸로 저희가 해드린다는 거.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조금 크고 두꺼운 콘크리트도 그러면 기둥이 조금 간격이 넓어져도 되잖아요. 그런데 얇고 작은 기둥이면 조금 더 촘촘하게 가야 되는 그런 차이. 아하. 사실은 근데 건축에서는 철근도 마찬가지고 가는 거를 많이 쓰는 걸 더 좋아합니다. 어허. 그게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내 개인적인 취향은 6가 더 좋다라는 거. 아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배관이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지금 일로 가고 있어요. 이거 무슨 플랜트 현장 같은.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일단은 일반 가정집에서는 사실은 그 이 난방 배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군배기는 요거 한 가지만 보통 있으면 돼요. 예, 요거 한 가지만 있으면은 이제 각 방에 이제 그 온수들이 다 돌아서 그 난방을 해주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돼 있는 이 장치인데 저희는 이제 수도까지 전부 다 수도 분배기를 다 사용을 해요. 수도 분배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는 이 수도 하나가 수도꼭지 하나당 하나씩 다 연결이 돼요. 예를 들면은 얘가 화장실에 뭐 세면대 냉수면 얘는 세면대에 온수. 아하. 얘는 뭐 샤워기에 냉수면 얘는 샤워기에 온수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가요. 여기에서 보이는 것 같이 원래는 온수가 하나 지나가면 거기에서 따서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예죠. 네네네. 그래서 냉수가 지나가면 뭐 샤워기 냉수로 가면 이쪽으로는 또 세면대 냉수가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정상인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죠. 가면서 다 T자가 따고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걸 쓴 거는 여기 노출돼 있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새거나 애가 빠져도 하자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데미지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벽 속에서 얘네들이 빠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대공사. 벽 속에서는 세면대가 한 군데도 없게 만들려면 세면대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수도꼭지 끝까지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정말 이중계단으로 해놓은 이유거든요. 네네. 만약에 소관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얘를 풀고 저쪽을 풀어서 소관에 있는 그 관을 쏙 빼갖고 그것만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중배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직결배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공사비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어떤 기본 공사에서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자보수 측면에서 너무 좋은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파트들 뭐 최근에 지금 갑자기 좀 꺾였지만 뭐 재건축 붐 한참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보면 그 오래된 건물들의 문제가 그 배관 이거를 고치는 게 옛날에도 그거를 이렇게 덕트 형태로 한 게 아니라 벽에다 다 묻었거든요. 그래서 벽을 까야 돼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진짜 추후의 사후 관리 면에서도 아주 좋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맞습니다. 콘크리트 주택 같은 경우에 수명이 원래는 콘크리트 수명이 100년이라 아파트나 이런 콘크리트 주택도 100년을 봐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30년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30년 정도가 밖에 못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요인 중에서 또 한 가지는 금방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배관이나 얘네들이 다 안에 들어가 있었어. 그거를 그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하려면 다 깨서 찾아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안에서 또 누수가 있으면 어쨌거나 물이라든 게 또 퍼지다 보면 네.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콘크리트의 내구성에도 이제 영향 미치고 그다음에 그 사이로 이제 또 외벽 같은 경우에 또 얼었다 뭐 하다 보면 균열이 또 생기고요. 콘크리트 수명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잘 해주셨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주택에서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벽 속으로 넣지 않고 따로 덕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이렇게 시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유지 보수가 쉽게끔 해놓으면은 그래도 콘크리트에 대한 수명도 더 길어지지 않을까. 네. 콘크리트 주택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건축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도 앞으로도 그렇게 방향이 좀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아파트는 그래도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점점 더 그런 전기 같은 것도 증설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제 필요를 좀 느껴서인지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에도 계속적인 발전이 있는데 첨단 사회로 가는 이 시점에서 건축이 어찌 보면은
제일 좀 늦게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제일 늦게 따라가는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네.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앞으로의 이런 그 건축의 미래는 밝다. 네, 아주 건설적인 정말 건설적인 클로징이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 네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오늘 두 개 현장을 했습니다. 파주하고 그리고 여기 안성 이렇게 두 개 현장을 돌아봤는데 이제 단계가 조금 두 가지가 달라서 할 얘기가 조금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시는 분들께서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새롭구나,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 같이 보시면서 집을 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할 짓도 아니다. 감성주택과 함께라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감성주택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요즘에 지금 구독자들이 많이 늘었는데 구독자분들이 좀 더 많이 늘도록 많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새로 들으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장미진이었고요. 네, 저는 박지성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